요즘에 제 친구들이 결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당장 살 집이 없으니까 그게 엄청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세? 요즘 전세 사겠으니까 월세?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 보면 일단 나는 돈이 좀 부족해.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도 너무 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 이 두 개가 해결이 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집을 마련하시겠어요? 아니면 전셋집을 구하시겠어요? 무조건 제 집을 사죠. 그렇죠. 청약으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혼부부는 청약시장에서 너무 약자잖아요. 그쵸. 약자인 이유가 청약통장 납입 기간도 짧고 돈도 적고 가점제로서 승산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공급에서는 그래도 특별한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자녀가 있다든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한다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혜택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또는 자녀가 만 2세 이하까지는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혼부부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을 알기 전에 우리는 분양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분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공공분양, 민간분양이 있을 겁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LH나 SH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건설을 하는 거예요. 공공분양 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나눔형이고 하나는 선택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형입니다. 나눔형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 대비 70% 정도에 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잖아요. 들어갈 때 조금은 더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싸게 사는 이득만큼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매도시 반환을 하게 돼 있어요. 30%를. 시세 차익에 대해서 70%는 내 거, 30%는 정부 거, SH가 있으면 SH 거,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싸게 분양을 하는 대신에 나중에 수익도 나누자. 이래서 나누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애매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럴 때는 선택형이 좋아요. 선택형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거주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 분양을 받을지 말지.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분양을 받는 시점. 그 시점에 맞게끔 분양가가 다시 또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6년 뒤에 집값이 내려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뭐 올라갔을 때는 그 가격대가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주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성동구치소 자리에 창의혁신지구를 했었잖아요. 그 분양이 일반형 분양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예를 들면 주변 시세가 10억이에요. 그럼 여기 시세가 8억 정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익을 쉐어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수익은 온전히 내 거. 여기서도 특별공급이 있고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선택형의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형의 특별공급, 일반공급이 있어요. 민간분양은 일단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민간분양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월 납입금이 많은 순서예요. 월에 10만 원씩 어느 사람이 가장 많이 납부를 했는가예요. 납입을 했는가. 이게 일반 공급의 당첨이에요.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있습니다. 가점제는 세 가지를 보는데 무주택 기간을 봐요. 부양가족을 봐요. 청약통장. 그러면은 공공에서는 이 세 가지를 안 봐요? 네. 그냥 딱 월 10만 원씩 얼마나 오래 냈냐만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했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다른 거였네. 다 다른 거예요. 다 얽혀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넣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셨던 자녀 계획에 있는 신혼부부한테 좋은 청약 그거는 뭐예요? 공공 분야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 있어요. 이렇게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 둘 다 혜택을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특별 공급이에요. 자, 여기서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천세대가 분양하면 신혼부부 특공이거나 생애 최초거나 이런 데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신생아 특공이 가장 많아요. 민간 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우선 공급이 있고요.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물량이 있어요. 이 물량 자체가 50%,
그리고 여기가 20%, 여기가 30%의 추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신생아 우선 공급이 생기면서 앞에 신생아가 하나씩 더 붙어요. 신생아 우선 공급, 신생아 일반 공급, 다음에 똑같이 우선 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 그리고 추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따져보자면 여기서는 15%를 떼주는 거예요. 여기는 5%를 가져가는 거죠. 여기는 35%가 되겠죠. 여기는 15%가 되는 거예요. 추첨은 30%를 가져가는 거죠. 신생아가 엄청 유리해졌네요. 네, 우선 뽑으니까. 왜 이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출산율이 작년 말 기준 0.67명이래요. 정부에서도 출산을 왜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집 구하기가 어려워서, 뭐 돈모으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좋아, 그러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너네 집 마련하는데 그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게.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조금 높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신생아 우선은 어떻게 들어가요? 신생아 우선은 소득이에요. 외벌이 기준으로 봤을 때 100%, 맞벌이는 120%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인 가족이에요.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900만 원이 돼요. 이러면 신생아 우선 공급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이거를 도표를 보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소득 수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9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에 가려면 120% 이하여야 되잖아요. 이게 8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0만 원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4인 가족인데 950만 원입니다. 맞벌이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돼요. 그렇죠. 이때는 맞벌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이면 989만 8천 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여기가 4인 가족인데 혼자만 일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겠죠. 왜냐면 그때는 800만 원으로 돼버리니까. 한 명의 소득이 있으면 100%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는 부정적인 반응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거예요. 원래는 훨씬 더 타이트했거든요. 지금은 200% 늘었지만 이전에는 200%가 아니 140%였어요. 본인들은 일정 열심히 일해갖고 이렇게 특별공급도 놓고 싶어 하는데 소득 기준에서 걸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렸으니까 확실히 내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집값은 안 내리면서 비싼 아파트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냐, 그냥 해치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때 중요한 건 비싼 아파트를 떠넘긴다잖아요. 우리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어떤 거예요? 그래도 시세 대비 좀 저렴한 아파트가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비싼 아파트가 아닌 싼 아파트를 골라낼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네, 애초에 싼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떠넘긴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거 혜택이 생긴 거잖아요. 혜택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조금이라도 적당한 분양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청약을 넣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나한테 기회일 수 있죠. 이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아파트까지 놓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청약을 할 때 가장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를 몰라요.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조차를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청약에 관심도 없는데 그냥 어머니가 옛날 오래전에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10만 원씩만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엄청 길어져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 사람들 공공분양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죠. 또는 갑자기 내가 자녀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자녀 특공이라는 것도 있었고 기존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 2명을 줄었거든요. 어디에다 넣어도 좀 당첨 확률이 높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신생아 우선 공급이 생겼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노릴 수 있으면 노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있다면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 하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전에 진짜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가 아닌데 좋은 기회로 착각을 하고 분양을 넣잖아요. 그럼 그 뒤는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양을 하고 나서 보통 입주 때까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처음에 만약 가격이 오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양가보다 가격이 오르면 기쁘죠. 잠도 잘 오겠죠. 근데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잠이 안 오죠. 진짜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넣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진짜 이 아파트가
내가 원하는 아파트인가, 그리고 가치 대비 가격이 적당한가, 이걸 아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쓸청약 방송을 하면서 단지를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고 한데 그 단지의 분양가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진 곳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 대비 가격이 그래도 조금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인가, 그리고 이게 충분히 가치 대비 가격이 적당한가, 이걸 보시고 청약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데 어디서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청약에 당첨됐어요. 낼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거 루루룽